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30장 부사절 심화 가정법을 설명드리게 됐네요. 부사절 심화라는 거는 부사절하면 생각나는 게 이유 부사절, 뭐 because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거. because는 우리나라 말에 왜냐하면 이런 거라서 보통은 이제 주절을 먼저 쓰고요. I went there 이렇게 말하고 because I wanted to 이렇게 뒤에다가 쓰는 편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유 부사절로 because 많이 쓰죠. 그리고 또 조건 부사절이면 if 이런 거 생각나시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제 저 앞에서 기본적으로 했던 거고 좀 더 심하다는 내용도 알려드리려고요. 그래도 뭐니 해도 30장의 메인은 가정법이에요. 오늘 여러 가지 그림들을 준비했고요. 자, 그림을 보면서 이런저런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가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배워볼 거예요. 자, 목표, 심화 단계 부사절의 표현을 배우고 또 가정법에 자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문제는 3개를 풀어볼 건데요. The situation in Iraq. 이락의 상황, 예, 이 상황이 looked 그렇게나 심각한 상태로 보여서, 그럼 여기서 그렇게나로 so seriousnya, such seriousnya 여러분 아시죠? 그쵸? 예, 그래서 할 때 둘 중에 뭘 쓰는지는 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it seemed 한 다음에 이건 뭘까요? as냐, as if냐. 자, as if 이런 말이 있는데요. 혹시 뭐뭐처럼 이런 말이에요. The third world war might break out at any time에서 이 break out 이라는 말이 이제 전쟁이 빵 터지다 할 때 쓰는 아주 좋은 표현이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것처럼 보인다. 지금 보면 might break out 이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이럴 수 있는 것처럼 이럴 때 무슨 표현을 쓰느냐 이걸 이제 전부 다 버무려서 풀어보려고요. I wish 여러분, I wish 가정법 이런 말 들어봤어요? I wish, 이러면 좋을 텐데. I wish that we, 지금 휴가 중이면 좋을 텐데. 예, 우리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휴가 중이었으면 좋을 텐데. 이거 영어로 할 때 동사 뭐 쓰느냐 하는 거 가정법 배워보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서울시, 작년 서울시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유가 양성이다. positive 하다라는 거 이제 검사 for antibiotics 하면 항생제가 있구나 라고 양성 반응이 나오면 그러면 the entire truckload에서 전체 트럭 그 짐이 must be discarded 하면 discard 아주 좋은 단어고 카드를 버리듯이 갖다 폐기되어야 한다 이런 말인데 이때 만약에니까 뭐 if를 쓰면 될 것 같은데 when should 여러분 이러실 것 같아요. 자, 이제 공부해 봅시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요. 요 며칠 전에 그 프랙티스 해설을 막 우르르 했는데 그때도 막 기침을 좀 하고 그래 좀 죄송하고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저는 이제 많이 낫긴 했어요. 예. 자, 부사절의 심화에서 일단은 5종류의 부사절 이유를 밝힐 때 접수사 뭐 쓰는지 because 말고 그 다음에 결과 뭐 또 목적 그리고 조건 그리고 대조 이렇게 5가지 내용을 볼 거예요. 자, 이유 부사절로는요 in that 하고 now that 이거 2개를 알려드리려고요. 자, 설명을 볼게요. 먼저 자기 주장을 말해 이게 이렇다 이렇게 주장을 말하고는 자기 주장의 근거나 이유를 뭐뭐라는 면에서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게 in that이라는 거예요. 해석 보죠. 자, we differ from other animals. 우리도 동물이지만 we differ from other animals. 다른 동물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면 근거, 이렇다는 면에서 in the fact that 이라고 할 때 the fact를 생략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고 in the fact that 동격 명사절이었던 거죠. the fact를 생략하고 in that 이렇다는 면에서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옵니다. We cook our food and wear clothes. 좀 특이한 주장이긴 한데요. 뭐 그것도 다르긴 하죠. 다른 동물들이 쿠킹을 하거나 또는 clothes를 입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다음 now that 설명 보죠. now that은 이제 이런 상황이니 우리말에 그런 뜻이고요. 자, now that 절의 앞에 주로 써요. 이제 이런 상황이니 하면 주절의 원인인 예전과 달라진 상황을 소개하는 말이에요. Now that Angie's English has improved. 여러분의 your English has improved. 자, 이제 누군가 Angie라는 아이의 그 영어가 has improved 향상이 됐으니까 그녀는 feels 느끼는 데보다 자신이 있다. 직장 생활 하기가 좋다. 이런 문장에서 이제 이유를 이렇게 밝혀줬어요. 자, 이제 결과를 표현하는 방법. 우리가 보통 결과하면 so that 부사절, so that 결과부사 이걸 많이 했고요. so 말고 such도 똑같은 기능을 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such that도 so that처럼 원인과 결과를 소개하는 그런 경우에 쓰입니다. 자, 보죠. It's such a tiny kitchen.
such 형용사 명사 그렇게나 작은 조그만 부엌이다. 그래서 I don't have to do much to keep it clean. 부엌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결과를 that으로 소개했어요. such that인 거죠. 다음 우리가 so that을 이제 so that이 나오면은 앞에 보통 so 어쩌리 저쩌리 so serious that 이렇게 so 형용사 that 이렇게 so하고 that 떨어뜨리는 경우를 많이 보셨죠? 이렇게 붙였을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I was feeling hungry. 내가 배고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so that I made myself a sandwich. 근데 자신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줘서 먹었다 이런 얘기죠. 요 so를요 요 앞에다 써도 괜찮아요. I was feeling so hungry that 하고 그대로 쓰시면 돼요. 차이는 그렇게나 배가 고파서 라고 이제 배고픈 걸 강조하려면 I was feeling so hungry 하시고 hungry를 너무 강조하지 않으려면 I was feeling hungry so that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또 때로는 대서 생략해 버리기도 해요. 대생략하고 I was feeling hungry so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또 읽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내용 가겠습니다. 자, 부사절의 심화의 목적을 표현하는 방법을 할 건데요. 목적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에서 to 동사 쓰는 거 많이 아시잖아요. 자, 이제 부사절로는 어떻게 하냐면 in order that 이라는 표현을 알려드리려고요. in order that은 보통 in order to를 먼저 공부를 하죠. 뭐뭐 하기 위하여. 근데 in order to 동사하고 in order that은 마찬가지인데 차이는 to 다음엔 동사를 바로 쓰죠. 근데 in order that을 쓰면 주어 동사 이렇게 이제 주어부터 절을 쓰시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in order that이 나와도 in order to처럼 목적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달라고요. 자, 먼저 봅니다. The research is necessary. 그 연구가 필요하다. In order that 뭐 하기 위해서냐면 new treatments can be developed. 그래서 새로운 치료들이 개발될 수 있으려면 그 리서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이제 이런 in order that은 주로 어디다가 쓰냐면 여기 주어가 주절의 주어하고 다를 때 the research is necessary in order to 이러면은 in order to로 바로 가면은 주어를 따로 밝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주절은 연구, 그 다음에 대절의 주어는 new treatment니까 굉장히 달라요. 이럴 때는 in order that 하고 새로운 주어, 동사, 플러스 알파 이렇게 보통 쓰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 많을 거예요. last라는 단어가 접속사로 쓰이는데 얘가 뭐뭐 하지 않도록, 하도록이 아니라 뭐뭐 하지 않도록을 뜻해요. 그래서 부정의 목적이죠. 하기 위해가 아니라 하지 않기 위해 이러는 부정의 목적을 표현하는데 last 자체가 부정을 뜻하기 때문에 그 절에 not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unless처럼 unless가 왜 if not 이니까 unless 다음에 not을 또 쓰지 않는다 이런 걸 배우시잖아요. last도 그런 면이 있어요. 많이 쓰진 않지만 시험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she turned away from the window. 창문으로부터 몸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lest anyone should see her. 이렇게 돼서 누구라도 그녀를 보아야 한다 아니고요. 여기 lest가 있으니까 누구라도 그녀를 보지 않도록인데 여기 lest 때문에 not을 중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요럴 때 이제 should가 진짜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배운 것 말고도 조금 더 뜻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 혹시라도 뭐뭐 하다니 이렇게 쓰는 거 좀 이따 또 가정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혹시라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녀를 혹시라도 볼까봐 몸을 돌렸다는 얘기인데 lest 다음에 should를 쓰거나 아니면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원형을 쓰거나 하는 좀 특별한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lest가 혹시 어디서 나온다면 이렇게 쓰이는 걸 확인해서 이제 한번 not을 안 쓴 것 또는 should가 쓰인 것 또 아니면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원형을 쓴 것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죠. 심화 단계입니다. 자, 이제 목적까지 했으니까 조건하고 대조를 남겨놓고 있어요. 자, 조건하면 우리는 이제 if가 딱 생각나는데 if 말고 as long as나 또는 unless 이런 거 또는 once라는 말이 조건을 표현하는 것을 보려고요. 설명해 보죠.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그러니까 만약에가 아니라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좀 더 강조해서 얘기할 때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 한 그래서 요렇지만 않다면 이게 된다든지 죄송합니다. 그건 이제 as long as 설명이었네요. unless는 뭐뭐이지 않는 한 뭐가 되지 않는다. 주로 주절도 부정어예요. 자, 말이 어려웠어요. 예문으로 보도록 하죠.
주의할 거, unnecessary는 부정어로 중복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먼저 확인하죠. 자, you may invite anyone. 자, 아무나 초대하세요. You may invite whoever. 누구나 초대하세요. As long as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It's not more than 2 guests per employee에서 직원당 2명 이상이지만 않으면 2명까지는 아무나 초대해도 괜찮아요. 뭐뭐이지, 뭐뭐인 한. 예. 그러면 as long as하고 not을 합치면은 이제 unless가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자, 여기 unless 보겠습니다. You want to pass your examinations. 아이고. 예,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거래요. 이렇게 주절에 부정어가 나왔죠. 그럼 우리가 바싹 긴장해요. 당신은 you weren't pass your examinations unless you study hard. 해서 뭐뭐이지 않는 한 이고 당신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한 맞는 얘기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unless를 쓰는 문장은 주절에도 부정어 또 여기도 부정이 있어서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당신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히려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정어를 가진 주절과 unnecessary를 같이 쓰는 편이에요. 자, 마지막 once를 봅니다. once는 한 번이란 뜻이 있긴 있지만 once 다음에 주어 동사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절을 쓰면요.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뭐뭐 할 때 이렇게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을 시작하는 편이고 자, 예문을 보면요. Once the new software is installed 이랬는데 이렇게 시간 조건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일에도 현재 시제를 써요. 그래서 일단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인스톨 되면 손님들은 will be able to place orders over the internet. 인터넷을 거쳐서 주문을 place orders라고 합니다. 주문을 놓을 수 있게 될 거야. 일단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면 이러자 조건 혹은 시간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밖에서 막 아주머니들이 우르르 지나가시면서 막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되게 막 급하게 설명을 했는데 조건부사절 시작하는 3가지 접속사였습니다. 이제 차분해졌어요. 자, 마지막 대조요. 대조는 우리가 이제 although를 많이 알잖아요. 근데 although 말고 even though, 또 even if, 그리고 although를 쓰면 안 되는 대조부사, 특이한 경우 이 3가지를 말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보죠. even though는 심지어 비록 뭐뭐이지만 이렇게 이미 존재하는 내용을 소개할 때 쓰고요. 반면에 even if는 심지어 혹시 이런 일이 있더라도 하고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일을 가정할 때 써요. 있는 대로 심지어 비록 he didn't go to college 그가 학교에 가지 않았지만 대학에 가지 않았지만 이건 있는 일이죠. 그럴 때 even though를 쓰시는 거고 he is a very knowledgeable man이다. 아는 건 참 많다. 대조죠. 그렇죠? 학교를 안 가, 대학을 안 갔는데 굉장히 아는 건 많으셔. 이제 독학을 하신 분이에요. A dolphin can find a tiny fish 해서 돌고래가 아주 작은 물고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심지어 혹시 it's too dark to see 해서 그러니까 깜깜하더라도 환할 수도 있고 깜깜할 수도 있고 이거는 정해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심지어 혹시 이렇다 하더라도 원래 안 보이면 발견할 수 없어야 되는데 이런 대조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그때 우리가 심지어 혹시 이런 경우라도 이럴 때는 그냥 even if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자, 마지막은 좀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 incredible as it may seem 이랬는데요. 자, 그것이 믿을 수 없어 보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이제 특이한 문장이에요. 원래는 이제 이게 incredible이라는 형용사가 seem 다음에 나왔을 말인데 이 말을 막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incredible을 앞으로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러면은 incredible을 세게 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although라는 긴 접속사를 쓰지 않고 강 다음은 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incredible as it may seem 이렇게 짧은 단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as 혹은 though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렇게 강조어를 앞으로 뺐을 때는 대조 부사절을 although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기 incredible, although it 이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적혀 있죠? 심한 문법입니다. 예. Incredible as it may seem, bacteria are our friends. 아이고, 믿기 어려운 얘기긴 하네요. 박테리아가 우리의 친구네요. 몸에 좋은 세균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부사절 얘기가 끝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직설법과 가정법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오늘의 날씨가
이렇게 이제 막 비가 오고 구름 끼고 막 이랬을 때 내일 비가 올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가정을 해보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거예요. 이건 백그라운드는 내일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이에요. 오늘 이렇게 날씨가 흐리다면 내일 비가 온다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이럴 때는 직설적으로 만약에 if it rains tomorrow, I will just stay at hom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 if절에 현재 시제를 썼어요. 내일인데도 실제로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인 것처럼 내일 비가 온다. 한국말도 그러죠? 내일 비가 온다면 이러죠? 현재형을 써요. If it will rain 하시면 안 되고 if it rains tomorrow 이렇게 되면 이건 사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오늘 날씨가 안 좋으니까. 그럼 I will 이렇게 썼어요. I would가 아니라 I will.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요. I will just 나 그냥 딱 그냥 집에 있을래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의 날씨가 이렇게 좀 햇빛이 꽤 있다면 또 오늘 날씨가 이렇게 완전 쨍쨍하다면 내일 비가 올 것에 대한 가정이 좀 달라지는 거죠. 자, 비가 올 것 같지는 좀 않단 말이에요. 해가 있고. 그래도 혹시 비가 오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 혹시가 should예요. 영어에서. if 다음에 should는 혹시라도 이렇게 읽으십니다. 그래서 if it should rain tomorrow 우리말에 혹시 비가 오면 I'll just stay at home 이러실 수도 있고 I would 여기는 이제 둘 다 쓸 수 있어져요.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니까요. 자, 중간쯤 된 다음에 should를 쓰는 편이고 오늘 해가 완전 쨍쨍할 때 내일 비가 오는 것을 가정할 때는요.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에서 미래인데도 tomorrow 미래인데도 were to를 써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미래인데 were를 쓰니까 이게 영어가 나빠 막 우리들이 많이 그랬는데 여기 to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to가 보통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if it were 라고 한 거는 그럴 리가 없다는 표시고 to는 미래란 얘기고 그래서 be to, were to를 중간에 쓰면 if 다음에 우리말에 만에 하나에 가깝다 이겁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if it were to rain tomorrow 그럴 리가 없지만 만에 하나 비가 내리면 그때는 will을 쓰시면 안 되고 비가 내릴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I would stay at home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지금 보여드린 세 개의 슬라이드를 여러분이 하나, 둘, 셋. 자, 오늘의 날씨에 따라 if it rains tomorrow, I will just stay at home. if it should rain tomorrow, I will just stay at home. 이건 뭐죠? If it were to rain tomorrow, I would stay at home. 집에 머무를 텐데, 머무르겠다가 아니라 머무를 텐데, 집에 있을 텐데. 이럴 때는 would. 예, 이게 직설법과 가정법의 차이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고, 또 좀 더 튼튼하게 가정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가정법이란 현재와 다른 일을 가정하면 과거 시제로 쓰는 문법이에요. 자, 현재와 이제 다른 어떤 상상을 하냐면, 만약에 내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딱정벌레, what beetle, 얘가 딱정벌레라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딱정벌레였으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딱정벌레가 아니니까 과거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법에는 원칙적으로는 was를 쓰지 않고 were만 쓰는 거예요. 제가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요새는 was를 많이 써요. 그러나 이제 옛날부터 문법학자들은 were를 쓰세요 그랬으니까 요걸 이제 원칙으로 알아두시고 시제는 과거로 꼭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if my brother is a beetle 이러면은 자기 남동생이 딱정벌레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were로 시제를 휘어서 표현해 주셔야겠고 if my brother were a beetle I would 이렇게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죠? 진짜로 발로 꽝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할 텐데 이렇게 말해 주신다는 거죠. 자, if it were not for water 이 표현은 좀 외워주셔야겠고 if it were not for 이런 걸 외울 때는 if it were not for 두 박자로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발음을 자꾸 해주시고 물이 없었다면 어떤 살아있는 것도 생존할 수 없을 텐데 이건 다 현재와 다른 일을 가정하고 있죠. 그럴 때 if절에는 과거 시제, 이게 과거, 다음 주절에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will, can이 아니라 would, could 이렇게 쓰는 게 현재와 다른 일을 가정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가정법은 좀 전에 보여드린 건 현재와 다른, 현재의 사실과 다른 것을 가정하는 그래 과거 시제를 쓰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게 항상 if만 그러는 건 아니고요. 대표적인 표현으로 I wish 가정법,
또 without, 또 it's high time, it's time 가정법 이렇게 세 가지를 더 알려드리려고요. 자, I wish는 좋으련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wish는 소원을 뜻하거든요. 희망이 아니에요. 희망은 hope. I hope 하면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데 I wish는 10년만 젊었으면. 우리말도 10년만 젊었으면 이라고 과거를 쓰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안 되기 때문에 과거 시제 써버리는 겁니다. So I wish I liked English more.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현재 영어를 그닥 좋아하지 않고 있다는 걸 내가 영어를 더 좋아했더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한 거고, 이게 흔히 말하는 I wish 가정법이에요. I wish로 시작하면 항상 가정법 써주셔야 돼요. 시제를 과거 쪽으로 돌려주시는 겁니다. 또 without water 이러면은 물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물이 없다면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는 있는데 물이 없다면 이렇게 가정을 한 문장이에요. 인간과 지구가 생존할 수 없을 텐데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will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건 좀 그렇잖아요. 사실 생존해야 되고 그럴 텐데 이렇게 가정. 예. 그다음에 마지막 차이 타임이라는 거는 이게 꽉 찼다, 때가 됐다 이렇게 했어야 될 때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차이 타임 다음에 주어 동사 쓰실 때도 I wish처럼 가정법에 맞는 시제, 즉 과거로 휜 시제를 써주셔야 돼요. It's high time we stopped treating him like a child. 그를 어린애처럼 다루는 걸 멈췄어야 될 때다. 빨리 멈추자. 멈췄다는 게 아니라 멈췄어야 할 때다 이런 얘기여서 현재와 다른 상황을 이렇게 과거로 표현을 해준 거죠. 자, 이런 표현도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되게 좋겠고 여기 이 사람은 볼 때마다 되게 웃으는데요. 코를 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과거에 이 사람이 코를 팠는데 지금 이제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았었을 텐데 이런 얘기. 과거의 사실과 다른 것을 가정하는 그런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 그는 pick his nose, 코를 픽 잡는다는 말이 이제 코딱지를 판다는 건데, pick his nose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그가 자기의 girlfriend가 그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알았었다면 이런 얘기예요. 이제 과거와 다른 일을 가정할 때는 would have pp 뭐뭐였을 것이다, 뭐뭐였을 텐데 이렇게 뭐뭐였을 텐데 이렇게 가정해 주시고, 만약에 다음에 주어하고 had pp를 써서 뭐뭐였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자꾸 연습해 보시죠.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재미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Now he wished 이래요. 자, wish가 또 나왔습니다. 그가 바랬는데 그런 일을 일어나지는 않을 일이에요. 그래서 that he had listened more carefully 해서 자기가 더 주의해서 들었었기를 바랬다 이러면은 사실은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I wish 가정법에 맞게 과거와 다른 일, 그전 다른 일을 had pp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와 다른 일을 가정하실 때는 주어 would have pp, if 주어 had pp 이런 건 책에 잘 나온 대로 반복해서 외워주세요. 실제로 이 사람은 코를 팠느냐, 코를 파지 않았느냐, 그렇죠? 사실은 팠는데 파지 않았을 텐데 이게 가정법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시간대는 이거죠. 미래에 있으면 안 되는 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과거를 쓰는 거. 현재로 쓰면요 되게 생생해 보여요. 그래서 미래의 일이라도 과거로 그냥 확 꺾어버립니다. 우리나라 말도 그래요. 자, 먼저 요거는 이제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요. Tears in Heaven이라는 노래. Would you know my name if I saw you in heaven 이래요. 자, if I saw you in heaven, 내가 너를 천국에서 봤다면 이러는데요.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노래를 부르고 아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실제로 봤다는 게 아니죠. 예, 앞에 if가 있기 때문에 if 다음에 나오는 과거는 있었던 일이라 쓴 게 아니고 만약에 그랬다면,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정하느라고 과거를 썼구나 이렇게 알아보시는 거예요. if 다음에 과거가 나오면 봤구나 이러지 마시고 안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겠고, 안 된다는 이 얘기에 맞게 would you know 이렇게 시작해야지 will you know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if the war were to break out on the Korean peninsula 하면 한국 반도예요. pen 이게 반을 뜻하고
insure라는 섬을 뜻합니다. 그래서 한국 반도에서 만약에 만에 하나가 나왔어요. 만약에 전쟁이 만에 하나 발발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아, 전쟁 사진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만에 하나라고 과거에 왜 우리 날씨 얘기할 때 햇빛 쨍쨍한데 if it were to rain tomorrow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에 하나 발발하면 서울이 거의 즉각 devastate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일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확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한다는 표시를 할 때 만에 하나라는 were to 그리고 그럴 텐데 라는 would 이걸 지켜주자는 거고요. 다음에 I'd rather 가정법이 있어요. 난 차라리 이러겠다 하고 주어 동사를 쓸 때 여기서 rather는 차라리고 당신이 다음 주에 왔으면 하고 바래요 이러는데 저 옛날에 이런 문장 막 진짜 화났었어요. 다음 주면 완전 미래인데 웬 과거야 이러면서 화를 냈는데요. 가정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와 이럴 때는 come next week 예, 편하게 말할 때 이러지만 정중하게 말할 때는 좀 그 미안한 마음을 차라리 다음 주에 오셨으면 이라는 우리나라 말의 존댓말 또는 정중한 표현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가정법이고 우리말하고 영어가 똑같더라. 과거를 쓰는 게. 자, 여기까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조금 자세하라는 얘기인데요. 자, if를 아예 빼버리는 가정법이 있어요. 되게 간단해요. if를 빼면은 had I known, if I had known 이럴 수도 있지만 if를 빼고 had I known 이러기도 한다는 겁니다. 알았으면 you were so busy. 네가 그렇게 바쁘다는 거 알았더라면 I wouldn't have come 오지 않았을 거야. 과거와 다른 가정. 그다음 should the wound be inflamed 해서 상처가 혹시라도 inflame은 이 flame이 횃불 이래가지고 이제 막 염증이 나는 거, 예, 후끈후끈한 거. 혹시라도 상처가 염증이 나면 call me at once 당장 전화하세요 했는데 원래는 if가 있었던 거죠. If the wound should be inflamed 였는데 if를 빼고 조동사를 먼저 쓴다는 거예요. had, should, were 이렇게 세 개의 조동사. 그래서 이제 had 주어, should 주어, were 주어가 나오면 의문문일까 아니면 가정법일까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생각하시면 얘기가 끝나요. 자, were I to be granted a whole month? 여기까지 먼저 보죠. 만에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만에 하나. If I were to를 바꾼 거니까. 만에 하나 받는다면 한 달을 통으로 받는다면 그 안에서 그 한 달 안에서 to do whatever I wanted 내가 원했던 뭐든지 할 수 있는 한 달을 받는다면 나는 여행할 텐데 그럴 리는 없으니까 would를 쓴 거예요. I would travel throughout Africa. 예, 이 사람 아프리카를 아주 가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자, 이것이 좀 전 것이 if의 가정법이고 이제 진짜 마지막 내용인데요. 혼합가정법이라고 이제 if절에는 뭔가 옛날 얘기를 가정하고 옛날에 이랬었으면 지금 이럴 텐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제 if I had followed your advice 만약에 내가 너의 충고를 받아들였더라면 과거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받아들였다면 I'd be healthy now 지금 건강할 텐데 이렇게 되면 현재와 다른 가정이에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바꾸면 because I didn't follow your advice, I am not healthy now. 이렇게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가 서로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if he were a good student 이렇게 말하면 만약 그가 좋은 학생이었으면 사실 현재 그가 좋은 학생이 아니란 얘기고요. He would have studied for the test yesterday. 어제 시험을 위해 공부를 했었을 거야. 과거와 다른 가정이죠. 그래서 현재와 다른 조건을 얘기하고 그랬다면 과거에 이랬을 거야. 이렇게 해서 시제를 섞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Jack would have helped us make a CD. 여기까지 보면 잭이 우리를 도와서 CD 만드는 걸 도왔었을 거야. 사실은 도왔다는 거예요? 안 도왔다는 거예요? Jack would have helped us make a CD. 잭이 우리가 CD 만드는 걸 도왔을 거야. 만약에 어쨌다면 이런 말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if가 꼭 없더라도 would의 pp만으로도 가정법이 충분히 돼요. 근데 그 다음에 but 이렇게 등위 접수사로 얘기를 끊고 he didn't have time 하면 이 다음은 실제로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등위 접속사를 중심에 놓을 때는 앞에는 가정법, 뒤에는 직설법 이런 것을 섞기도 한다라는 굉장히 심화된 내용을 보셨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정말 아주 기본적인 거, 조금 더 심화된 거, 그다음에 많이 심화된 거 이렇게 차근차근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책은 여러 차례 보시는 겁니다. 예. 자, 이제 문제 풀게요. The situation in Iraq looked 여러분 답 so serious.
있다. That it seemed 마치 뭐뭐처럼 as if the third war might break out at any time. I wish that 현재와 다른 일이니까 we were on vacation now. 그 다음 이거는요. 아까 우리가 if가 답이겠지 이랬는데 if 하면 안 되는 게요. if milk test 여기 s가 없다는 거예요. s가. 만약에 if라면 milk test positive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주어가 불가산 명사인데 복수가 아닌데 동사에 s를 안 썼냐. 왜냐하면은 앞에 있던 should를 주어 앞으로 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까다로운 문제였죠. 그래서 답은 should입니다. Should milk test positive for antibiotics? The entire truckload must be discarded. 오, 굉장히 긴 내용이었어요. 부사절 심화와 가정법이니까 좀 길이가 길만도 하죠. 자, 이제 그 남은 관은 여태까지 배운 내용을 모두 정리해서 문장을 일관성 있게 만들고 아니면 강조할 걸 도드라지게 만드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공부를 하셨죠. 어차피 공부라는 게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되도록이면 좀 좋은 마음 준비하셔서 또 보고 그렇게 해서 영어 많이 넣으십시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